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내 DJ로 돌아온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녹음을 기준으로 점점 다가오는 중간고사라는 커다란 산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다들 중간고사 준비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이 뭐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예. 올 에이플 각입니다 그냥. 오. 출티를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5월 에이플이죠? 중간고사 죽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죽어야지. 네,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녹음실에 누가 나와 계신지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열정이 조금 죽어가고 있지만 어머. 열정 당금의 열정 보따리 쪼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멀티 엔터테이너 요즘에는 조금 춤에 집중하고 있는 서혁입니다. 나는 닉네임을 요순으로 바꾼 줄 알았어. 뭐야? 제가 요소수인가요? 요수님 안녕하세요. 조금 귀하긴 한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9시 내에서는 어떤 영화를 다루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 주세요. 정수근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에 출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오늘 9시 내와 함께할 영화는 바로 매혹적인 미장센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영화 아가씨입니다. 찬이님, 아가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다룰 영화 아가씨는 2016년에 개봉한 영화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최근에는 헤어질 결심으로 칸에서 감독상까지 수상한 감독님이시죠.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와 재산을 노리는 백작,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돼 아가씨의 하녀로 들어간 소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녹음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씨는 정말 제 최애 영화인데요. 아가씨를 9시 내에서 다루게 되다니 오늘 녹음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당금의 영화 덕후인 찬이는 아가씨를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찬이는 아가씨 어떻게 봤나요? 우선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굉장한 팬이에요. 네. 팬으로서 생각할 때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는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쾌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박쥐나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 보면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런 관계가 좀 저속할지언정 그런 관계에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중시하시는데 아가씨도 그런 맥락에서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금기를 깨부순 통쾌함과 해방감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가씨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학교 교양 수업으로 영화와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가씨를 제가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선택하는 게 조별과제였거든요. 제가 강력 추천을 했는데 네네. 이걸 선택하는 게 약간 좀 교수님의 눈치도 살짝 보이잖아요. 그런 네.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소재. 맞아. 그 영화 자체가 워낙 네네. 그런 걸로 네, 유명해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막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다고 이 영화 뭐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뤄서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기획안 윤희가 썼나요? 네, 제가 썼죠. 이거 원래 수업 때 발표한 주제에 연관된 작품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작품들이 있어서. 진짜 낱낱이 봐가지고 네. 오. 그러면 지금부터 당금이들과 본격적으로 아가씨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귀족 아가씨 히데코. 그녀에게는 후지와라 백작이 추천한 새로운 하녀 수키가 찾아옵니다. 예쁘면 예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 당황스럽게 시리. 매일 이모부의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의 전부인 히데코는 순박해 보이는 수키에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는 게 잘못인 아기는 없어요. 갓난아기하고 얘기할 수만 있었어도 아가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키는 유명한 여도둑의 딸이자 장무라비 손에서 자란 소매치기 고아소녀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아가씨를 유혹해 돈을 가로채겠다는 사기꾼 백작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인물이었습니다. 음포에서 네 얘기뿐이야. 우리 수키가 엄마보다 큰 도둑이 될 거라고. 응? 사기꾼 말을 누가 믿기는 한데? 내가 다 익었다 이렇게 신호를 딱 보내면 바로 둘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줘. 가시까지 싹 다 발라먹을 거니까.
걔는요, 남자가 옆에 있어도 뭘 하자는 건지 모르는 숙맥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네가 뭐든지 나 때문이다라고 갖다 붙이란 말이야. 어머, 백장님 모시고부터는 발톱이 부쩍 빨리 자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선물. 수키는 히데코가 백작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하녀로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백작과 수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가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히데코는 수키에게 의지를 하게 됨과 동시에 백작에게 점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고, 수키는 그런 히데코를 가엽게 여기지만 백작과 히데코는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히데코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히데코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같이 정신병원에 방문하지만 간호사들은 수키를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며 붙잡고 입원시킵니다. 수키는 정신병원에 갈 때 히데코가 준 아가씨 옷을 입고 있었고, 히데코는 그런 수키를 보고 수키가 조선인 하녀라는 망상을 한다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결국 수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이후 히데코의 시점으로 2부가 시작되는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 물정 모르는 것만 같았던 히데코는 원래 후지와라 백작을 알고 있었고, 후지와라 백작과 결탁해 수키를 속이고 수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히데코는 어릴 때부터 이모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히데코보다 먼저 학대를 받던 히데코의 이모는 벚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히데코는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놔. 안 놔? 잘못했어요, 아가씨. 죽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아가씨를 깨워서 그 나쁜 새끼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쳐넣고 도망가려고 했고. 죽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아가씨. 수키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넌 네가 날 속여먹은 줄 알지? 속은 건 너야. 정신병원엔 네가 들어가는 거라고. 내 이름으로 널 거기 가둬놓고 난 너가 돼서 멀리 달아나려고 했어, 그 새끼하고. 미안해하진 않을게. 너도 날 등쳐먹으려고 했으니까. 이 개 잡놈의 새끼. 원래 히데코는 수키를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순수한 수키의 모습과 자신이 벚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할 때 자신에게 매달리며 말리는 수키의 모습을 보고 수키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수키에게 밝히게 됩니다. 원래 야반도주를 하던 날의 밤, 히데코는 자신의 학대당하던 서재로 수키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수키는 서재를 보자마자 책을 모두 찢고 서재를 망가뜨립니다. 그런 수키를 보면서 히데코는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며 훔친 가죽 지갑들을 엮어 외투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여도둑의 딸. 저 자신도 도둑, 소매치기, 사기꾼.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 수키는 계획했던 대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고, 히데코는 백작을 속이는 데 성공하면서 수키와 만납니다. 백작은 히데코의 이모부에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고 다시 상하이행 배를 타고 가는 수키와 남장을 하며 백작으로 위장해 탑승에 성공하는 히데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아, 다들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극이었거든요. 누가 썼죠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평생 저주할 거예요. 지구를 뒤집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확 그냥 뒤집어 버릴 네, 거보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많은 NG들이 있어서 네, 힘들었어요. 특히 설기가 지금 여자 패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한번 수키 역할을 했잖아요. 확 그냥 다 뒤집어 버릴 거보다. 한 4번 끊었다 간 것 같은데. 4번 끊었다 갔죠. 예. 네.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가씨는 1부, 2부, 3부에서 각각 같은 대사를 다른 인물이 변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변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백작이 수키를 찾아왔을 때 백작이 말을 했는데, 가짜 백작이 아가씨가 자신에게 사랑을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게 계획을 늘어놓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키가 약간 속으로 사기꾼이 사랑을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정석영 작가가 이 영화를 각본을 쓸 때 사랑이란 것을 깨달았대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누군가를 아기로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악의요? 아기. 베이비. 아기. 네. 아기요. 근데 수키가 그 고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모성애가 히데코한테도 드러나니까 그 사랑이란 거는 사기꾼은 모른다. 아기를 키워봐야 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3부에서 백작이랑 히데코가 그 양갈비 먹으러 갔나? 무슨 로스트 비프? 뭐 그걸 먹으러 갔을 때 맞아. 레스토랑에서 백작이 고백을 해요, 히데코한테. 아가씨를 맞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때 히데코가 똑같이 말을 해요.
사기꾼이 사랑을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전 그 변주가 참 좋았어요. 그 대사가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두 번째로 좀 인상 깊었던 변주 대사는 백작이 그 계획을 막 설명할 때 거기서 장무러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돈 많은 거 확실하냐? 그때 백작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나는 액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수키가 히데코한테 나중에 이야기할 때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나는 액수가 아니라 뭐 얼굴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개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런 대사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가님 설명해 주신 부분이 그 방구석 일렬에서 보신 건가요? 저는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네네. 방구석에 그건 저 정석영 그 작가님 인터뷰로 봤어요. 맞나? 네, 거기 나온 거? 거기 나와서 맞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거기서 막 아기라고 막 이야기를 한 네, 거. 자기도 사랑을 잘 모르셨는데 출산을 해보고 나니까 그 사랑 마음을 알게 깨달았다고. 돼서 그렇게 각본을 쓰셨다고 들었던 걸로. 맞아요. 다음은 누가 얘기해 볼래요? 말씀하세요, 찬이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드릉드릉 티가 같이 났나요? 먹으시는데 마이크에 가까이 가려고. 마이크 막 가까이 가가지고 막 맞아.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특정한 대사를 똑같이 변주를 한 장면도 좋지만 어떤 장면이 변주되는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서 또 비슷한 대사가 변주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마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장면일 건데 그 영화의 일부에서 수키가 정신병원에 갇히는 장면이 나중에 또 다르게 변주가 되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히데코가 수키를 배신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 사실 이게 수키가 히데코랑 합심을 해서 백작에게 역공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장면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수키가 히데코한테 뭐 이 나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김민희 씨의 대사로 나중에 변주가 되거든요. 그 장면이 왜 좋냐면 저는 김민희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에서 연기를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수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구나 이러는 마음에 슬퍼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 하정우 씨가 연기한 백작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히데코란 여성의 전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가녀린 여성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억압의 역사를 버텨낸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히데코의 모든 것이자 이거는 김민희라는 배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확실히 김민희 배우가 그 이 시기에 상도 많이 받으러 다니면서 히데코의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정이었죠, 절정의 연기력이. 연기력을 네네.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저는 근데 진짜 이 아가씨를 보기 전에는 그 배우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김민희란 배우.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이 정도의 절정의 연기력을 가지는 사람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되게 유약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러질 것 같은데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좀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잘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로 표현할 때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영화를 각 잡고 본 적이 꽤 오래돼가지고 제가 아까 서론 때 DJ 유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던 게 저도 박찬욱 감독님의 큰 팬이고 이 변주 이 질문을 준비한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인생 영화로 올드보이를 꼽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대사를 이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마성적인 게 그 주인공이 선역이든 악역이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사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양면적인 한 가지의 대사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큰 이 매력을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 윤희가 얘기했던 장면을 저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양가적인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아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봤을 때 오히려 히데코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3부로 가면서 점점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사실 배신당하는 거는 수키가 아니고 백작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동안 이 장면들과 대사들을 집중하면서 봤던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이분은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배신감이 느껴져서 저는 그 1부와 3부에 넘나드는 그 간격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대사는 그거죠. 막 잘 익었다 하면서 복숭아 과즙 팡 튀기면서 근데 그걸 수키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 대사를. 근데 그거는 이 질문에는 적합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근데 참고 있었는데. 유머러스한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네. 예시도. 네. 영화 자체가 변주죠. 뭐 1부, 네. 2부, 3부가 같은 장면이 나오니까. 심지어 그 익었다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뭔가 영화 안에서도 많은 그런 변주를 주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영화 자체에서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진짜 치밀하게 좀 짜여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쓰이는데 저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이 영화 안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박찬욱 감독이 직접 또 각본에 쓰시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박찬욱 감독님은 정말 제가 볼 수 있는 영화사에서 되게 놀라운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박찬욱 감독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TMI인데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항상 그 작품 하나마다 그걸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가씨는 복숭아고 그렇죠. 올드보이는 낙지, 산낙지고 낙지고. 그리고 박쥐에서는 그게 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종교적으로 이제 피도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한번 제가 약간 양념을 좀 섞어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을 하자면 저는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어디서요? 그 저는 영상 자료는 영화를 자주 보러 가요. 네. 와. 그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 평론가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많이 보러 오시는데 떨려서 죽겠는 거예요. 와. 올드보이 때문에 영화에 입문했다고 가도 무방한데 저는 네네네. 그래서 악수 한번 하고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요? 진짜 부럽다. 영광입니다 한번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와 정말 손을 못 씻겠더라고요 진짜 그날. 어쩐지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어쩐지. 아직까지 안 씻은 것 같은데. 4년 됐는데 네. 나나요 아직? 네, 두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같은 이야기를 3부에 걸쳐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연출에 대한 우리 당금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뭐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러닝타임이 꽤 긴 영화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오기 전에 그 박찬욱 감독님이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간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머리 아프다 이런 게 있었대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 뜻을 이해하기가. 네네.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보는 관객들에게 낱낱이 이해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가 길어졌고 그걸 또 모든 주요 지금 등장인물이 4명 정도가 되잖아요. 주요 인물이. 그 4명의 서사를 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부에 걸쳐서 좀 더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준 느낌이어서 사실 좋았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게 복선이 참 많은 영화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네. 그랬어요. 너무 장면 많아요. 하나하나가 복선이어서 마치 영화를 보면 잘 만든 게임을 하나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장면이 여기서 나왔었구나. 뭐 일부에서 벚꽃나무에 밧줄이 묶여져 있었는데 그 왜 거기가 묶여 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부에서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2부를 보면서 그 벚꽃나무에 묶여 있던 그 밧줄은 히데코가 뭐 죽으려고 목을 하다가 내려고. 이제 거기서부터 둘이 서로 맞네요.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걸 일부에서는 가린 거죠. 네, 그리고 막 그거 있잖아요. 너 이름도 몰라? 하고 나무 일부에선 나무에 딱 가려져가지고 그 내용이 안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히데코는 수키를 속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후지와라 백작 부인이라 적어놓고 이게 너 한국 이름인데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게 맞아, 나중에 맞아. 2부에 나와요. 전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정교하고. 게임 같다.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 제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치밀하게 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 아가씨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3부로 나눠서 전개가 됨에도 뭔가 되게 지루하지 않잖아요. 이 영화는. 너무 그쵸. 재밌어요. 이 연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론 다른 이제 외적인 것도 그렇겠죠. 미장센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눈이 지치지가 않고요. 일단 이런 대사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3부로 나눠서 전개가 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 녹음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다시 봤어요. 이제 그때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해석하는 게 머리가 좀 더 컸으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3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1, 2부는 엄청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 복선의 수가 다 되는 느낌인데 약간 3부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시각적으로는 점점 그 자극적이게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1, 2부에서 보여주던 그 파괴적인 그런 전개보다는 조금 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확실히 이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뒷심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다시 봤을 때. 맞아요. 약간 영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도 그 아가씨를 정말 많이 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1부, 2부 보고 힘이 빠져가지고 어차피 결말 아니까 3부 안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부에서 조금 그 후반부 장면에 그쵸. 되게 그렇죠. 조금 그 부분도 있잖아요. 잔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잔인. 안 보게 돼. 잔인하죠. 손가락 자르잖아요. 아 그거 말한 건가요? 미드소머를 자주 본다고 얘기하는 찬이한테는 그 정도는 뭐 다른 걸 아, 생각을 저는 하셨군요. 키즈 유튜버죠. 다른 장면 말한 줄 알고. 네. 네, 뭐 상하이 가는 배를 생각하셨던. 야 우리가 다른 그 관점을 마지막 얘기를 장면에 하셨구나. 보름달과 함께 종소리가 울리는 거 생각하셨잖아요. 방울 소리가. 왜 저만 나쁜 사람 됐죠? 네.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해야겠네. 딱 네. 차이가 좋네요. 저는 오히려 이 3부에서 임팩트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영화를 본 거는 설기니까 더 정확할 거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눈 영화들 중에 제가 수작으로 꼽고 싶은 영화가 아가씨랑 최동원 감독님의 타짜예요. 근데 이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몰입도가 끊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쵸. 그거를 극복을 잘 해낸 작품을 이 두 가지로 저는 꼽고 있어요. 사실 아가씨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윤희가 얘기했던 그런 복선을 거두는 장면들인데 1부, 2부 중에서도 복선을 중간중간 거두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3부에서 그게 완전히 완결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방구조를 이렇게 히데코가 수키가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 안에 숨겨져 있던 트릭인지 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1부와 2부에서 잠깐 던지시거든요, 감독님이. 이 방 구조, 이 다다미와 이 벽장과 여기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자잘한 것들을 맞아요. 아시죠? 네네. 저도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밧줄을 발견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그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부서로 나눈 이야기는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기 때문에 잘 살렸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임팩트가 약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타짜도 굉장히 지루하다고 말씀하셨던 관객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제 주변에. 그래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이전 작품 박쥐나 올드보이는 부서로 안 나누고 계속 쭉 이어가는 작품인데 최근 작품이 뭐였죠? 헤어질 헤어질 결심. 거기서도 이야기 나누지 않나요? 1부, 2부로 나눠. 그쵸. 네. 이렇게 약간 전환을 맞이하셔서 그 구도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래서 좀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가씨라는 작품이 이 장으로 나눴을 때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잘 됐다는 거에서는 저도 되게 동감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토론대회 연불리, 아닙니다. 연불리. 토론대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찬이? 찬이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은 왜 이렇게 구조를 썼냐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영화 이야기가 은근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주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도 지금 같은 변주나 반복의 구성이 더 효율적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구조가 성적 해방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순화를 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성적인 코드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가 배드신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박찬욱이 자기 취향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넣었다. 작품 안 했다가.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일단 히데코는 이모부의 뒤틀린 욕망에 길들여진 인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수키도 도둑으로서 살았던 인생을 생각해보면 성을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 배드신이 제가 알기로는 3번 나오는데 그중에 2번이 되게 노골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 2번의 배드신이 남성 중심적 구도로 구현되는 건 저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일단.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고 싶은데요. 백작과 이모부가 어떻게 죽냐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백작이 이모부한테 히데코하고의 잠자리를 말해주거든요. 근데 말하다 못 말해요. 왜냐면 히데코가 이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백작이. 히데코가 잠자리를 거부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백작은 이야기를 늘 듣던 인물이었어요. 그 이모부랑. 그리고 상상으로서 욕구를 채우던 인물이었는데 끝에는 히데코의 저항으로 인해서 상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여성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백작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부는 이야기를 맨날 들으면서 욕구를 해소했는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남자 캐릭터들은 자기가 해오던 일을 변주하지 못함으로써 죽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여성 캐릭터들은 끝까지 변주를 하거든요.
이 영화의 엔딩도 한 번 배드신이 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 속 마지막 배드신은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그 둘은 히데코가 체벌할 때 그 구슬 있죠. 체벌을 당할 때 그거를 가지고 놀면서 이 남자들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적 해방을 보여주고 기존 남성 체제의 사회에 담긴 악습 같은 거를 좀 지워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봤는데 제가 제 아가씨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특히 과제도 했으니까 막 알아봤잖아요. 거기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의 사랑 이야기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남성들은 되게 뒤틀린 욕망으로 여성을 보고 있어요. 히데코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해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 관계를 맺었던 것은 히데코랑 수키예요. 히데코랑 수키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네. 나머지 다른 남성들은 좀 뒤틀린 욕망으로 대상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럼 9시내 오늘의 상영작 아가씨의 스크린을 내릴 시간입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당금이들의 영화 평점과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찬이의 평점과 한 줄 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별 4개 반이고요. 정말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소신이 있다. 저는 올드보이랑 박쥐가 조금 더 좋았거든요. 네. 한 줄 평은 억압의 시대를 경쾌하게 내달리는 여인들라고 오, 했고요. 멋있네요. 시 같아요. 괜찮나요? 네. 네, 이 영화는 되게 복잡한 구성이지만 결국은 순수한 사랑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쉬운 얘기를 일부러 어렵게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잡한 구성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 절절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한 줄 평의 경쾌라는 표현은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그 벌판 달리는 장면 있죠. 네. 거기서 따왔는데요. 이 시점이 사실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 수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두 명의 여자가 사랑으로 합심을 해서 저렇게 경쾌하게 억압의 시대를 달려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좋아요. 또 한 줄 평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다음은 이제 제가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네. 평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릴 것 같고요. 왜냐면은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기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약간 박찬욱 감독 되게 좋은 영화지만 저도 이런 올드보이나 박쥐 이런 거를 또 나중에 봤던 입장으로서는 네네. 이게 4.5점 5점 마스터피스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진짜 정말 좋았던 영화고 그래서 4점을 드리고요. 제 한 줄 평은 경쾌하게 이상한 오감을 만족하다 이거인데요. 약간 영화 톤 자체가 다른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 자체가 쉬운 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처음에는 보이고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소재고 그런 스토리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지만 이 많이 호평을 받았던 이제 미술적인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대사들이 주는 이 기로서 주는 만족감을 더했을 때 이거는 많은 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럼 쪼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4.5 만점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5점 만점이 없기 때문에 네. 4.5 만점이고요. 박찬욱 감독님의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에 찬이 의견이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은 박 감독님의 작품들로 인해서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았어요.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박찬욱의 마피아 게임. 누가 마피아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알게 되겠죠. 아무튼 마피아 게임에 성공한 두 인물이 서로 사랑을 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달에 관련된 한 줄 평을 남기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감독님께서 이 정치에 대한 이 표현은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가씨를 통해서는 그게 좀 뒤집어졌거든요. 이제 달 말고도 이제 숲에서 이제 백작이랑 수키랑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풍경과 이 자연 경관들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영상미를 구현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저는 이 영화를 복귀하면서 왜 계속 마피아 게임이 생각이 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끝내 살아남는 사람들이 결국 마피아 게임을 승리하는 것처럼
히데코와 수키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 마피아 게임의 중심에서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박찬욱 감독님의 마피아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을 해볼게요.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제 손석희의 뉴스룸에 나왔었나? 맞아요. 네, JTBC. 거기서 네. 이제 손석희 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약간 이 영화가 기존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랑 조금 다른 느낌이다. 좀 여성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라 감독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냐라는 식의 질문에 네네. 이제 박찬욱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올드보이를 촬영할 때 여성의 캐릭터를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래서 분명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실에서 배제된 느낌? 여성의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 막 나중에 다른 영화를 찍으면서 여성들을 조금 좀 중심적인 서사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 말에 좀 차용을 해가지고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네, 기대되는데요. 근데 좀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기대 많이 할게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 두 여성의 진실된 사랑 이야기. 왜냐하면 둘에게는 항상 진실됐었어요. 그래서 막 수키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마음을 빼앗기다니. 이 말이 사실은 수키랑 히데코는 진짜인 사랑이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가짜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 남겼고 제 별점은 저는 원래 후하기 때문에 맞아요. 5점 만점입니다. 5점이 아닌 작품이 없었죠? 네, 저 다 항상 5점이에요. 데스노트도 5개였나요? 당연하죠. 데스노트는 그럴만해요. 데스노트는 띵작이죠. 띵작이죠.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가씨라는 영화 속에서 간간히 나오는 유머로 인해 우리는 피식 웃기도 하지만 히데코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순간에는 모두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해준 수키를 히데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대상으로서, 인형으로서 존재했던 히데코는 수키를 만나며 모두가 자신에게 바라는 인형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망쳤던 수키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수키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등한 눈높이로 나를 마주하고 어딘가 붙들려서 매달려 있는 나를 끌어내려주고 나를 가두고 있는 방에, 나를 옥죄이고 있는 것에 불을 지르고 좁은 방에서 꺼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구지, DJ의 윤, 패널의 찬이, 쪼이, 서익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